여기는 송파구 오금동 성내천이라는 여기가 물빛광장인가? 네, 거기 위치해 있고, 오늘 송파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시국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수요 시위를 갔다 왔는데 저녁에는 아주 오랜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촛불 든지가, 이게 진짜 촛불 든지는 이제 거의 몇 년 만이야. 이게 2016년, 17년, 그리고 2019년에는 LED를 들었구나. 거의 몇 년 만에 든 거야 이거. 거의 한 5년, 6년 만에 촛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촛불을 들고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좀 335 모여서 그래도 지역에서 촛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만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술을 좀 채워져가지고 아주 오붓하게 네, 아무래도 이 집회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소극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가 왜 휘며 맞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튀어야 살아남는 시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이나 뭐 취업활동, 사회활동 할 때에는 이렇게 남들보다 튀어 보여야 이제 채용도 되고 또 승진도 되잖아요. 정치적인 활동에서도 이제 튀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좀 광화문이나 이런 큰 광장에서 집회 참여하는 거는 이제 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미 또 이제 광화문은 이제 촛불 집회 상징이 돼서 이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뻘쭘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시대는 튀지 않으면은, 튀면은 맞는 게 아니라 튀지 않으면은 죽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온라인에서 물건 팔 때 상품이 튀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것도 튀지 않으면 국민이 있는 줄 몰라요. 그게 이제 어떤 권력 구조의 그 본질인 것 같아요. 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에는 시민들 한 명 한 명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적극적으로 굉장히 튀면서 말하지 않으면 저 위에까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그 반정부적인 시위도 아니고 소통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권력자가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 먼저 다가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밤에 촛불 들고 뭔가 얘기해야 송파구 주민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침묵하는 거는 동의하는 거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고 전적으로 박수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거는 쉬는 것도 아니고 뭐 반정부적인 시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적극적으로 이 정부와 소통을 위한 하나의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집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들은 가지고 가시고, 중간에 좀 추우시면 핫팩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챙겨서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네, 이전에 저희가 송파에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집회를 했었고, 6월 달에도 시국 촛불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촛불의 좀 가장 큰 의미는 11월 11일에 있을 윤석열 정권 퇴진, 윤석열 퇴진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는 의미로 오늘 이제 동네에서 촛불을 좀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 광화문
아까 나와 있는 광화문 내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의 힘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의 영광을 이제 윤석열 정권 1년 반이나 지나서 정말 다들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모아서 우리가 동네에서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도 촛불을 들어서 이번 11월 11일 민중총궐을 잘 끝내고 올해 말 내년에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 퇴진 활동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의미로 좀 준비하고 있고요. 몇 가지 좀 공지 드리면 이따 오늘 발언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발언 몇 분 하고 자유 발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실 분들은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면 자유 발언 누구든지. 그래서 우선은 연대회의에서 오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송파 연대회의 김현종 의장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송파 공무원노조 최미경 지부장님과 우리 간부님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 노점상 연합회 김복화 지역장님과 회원분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 시민연대 김정수 대표님과 회원분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리 송파을 송기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나중에 귀한 발언 듣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시내에서는 이제 1년을 맞이하여 시민 추모대회가 열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신 김의진님과 네, 우리 김의진님의 어머님, 아버님 오셨습니다. 네, 잠시 일어나 주시면 박수.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발언을 해주실 분들은 이후에 발언을 하면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직접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우리 인근에 사시는 송파 많은 주민분들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발언은 주최 단위 송파 연대회의 김현정 의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세 번째 명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름대로 많은 지지정당 여하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도 좀 사실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쪽에서는. 근데 그때 내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했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걸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했던 취임사에서 했던 걸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것을 반추하게 됩니다.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작년 10월 29일 날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던 사회 국가에 대한 저는 그 살인적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참사가 우리 앞에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규명된 것도 없고 이거에 대한 책임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팍팍합니다. 저도 20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얘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이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일 이야기합니다. 한미일 동맹 이야기합니다. 동맹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나아가서 하지만 우리가 국제정세는 영원한 적과 아군이 없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서 이미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주도하는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말하는 외교입니다. 이미 대통령 순방비가 다 떨어져서 이미 추경을 통해서 200억을 또 통해서 날마다 외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욱더 고립시키는 것 말고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저 2016년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이야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또 지배자인 대통령과 이런 분들이 잘못했을 때 표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구가 촛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지선 사회자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1월 11일 더 이상 국민들이 우리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통령 이대로 놔서는 안 된다는 회초리를 들기 위한 첫 번째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철거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50분의 우리 송파 주민들도 함께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길에서 저는 잘못된 정책을 하는 집권 우리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 때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에 송파 주민들과 함께 송파 연대에서 함께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이제 김현정 의장님 말씀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꼭 11월 11일 민중 총궐기에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권 심판 퇴진하는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언입니다. 저희가 저 옆에 이제 그 스티커 설문, 스티커 붙이는 이제 사전 말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분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5월에도 해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분들께서 다 붙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난 5월보다 요즘에 또 되게 심해지고 있는 것들이 공공부문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모든 것을 민영화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철도 파업도 있었고 교통요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공공부문의 문제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언은 이제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지부 오종원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연금 노동자고요. 2011년부터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노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국민연금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많이 규탄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국민들에게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그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국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국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그냥 존엄한 노후소득 보장 따위는 다 양보하고 다 저버리고 국민의 노후를 사적연금, 민간 재벌에 그 이윤수단으로 다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윤석열 정부가 왜 퇴진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노후를 재벌에게 팔아 넘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들은 굉장히 노인 빈곤율이 심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 연금이 200만 원이 넘는다 하시는 분 있나요? 내 연금이 200만 원이 넘는다, 내 국민연금이 200만 원이 넘는다 하시는 분 잘 없으시죠?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 200만 원을 넘게 받는 분은요, 대한민국 1%가 아니고 대한민국 0.26%입니다. 국민연금은 도입이 늦었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OECD에서 제일 높은데 특히 심각한 노인 빈곤율은 만 76세 이상 노인한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도입이 88년에 됐고 그건 회사 다니는 사람부터 도입됐고요. 지역가입자,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99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그때부터 가입해도
20년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된 거죠, 사실은. 지금 평균적으로 받는 분들이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90% 이상이 100만원 미만으로 받고요. 50% 가까이가 40만원 미만으로 받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가입기간이 짧아도 국민연금이 여러분 뭐 어려운 말이지만 소득 대체율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에 본인 들어가잖아요. 공적연금이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국민연금에는요, 조세 투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보수 세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옛날에 진보 세력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에 세금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요. 당연히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국민연금은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국민연금을 흔들려 하고 있어요. 못 받는다. 2022년 1월에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90년생 연금 한 푼도 못 받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때 기금이 소진돼도 지금 보험료 내는 사람 그때도 국민들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 부가소득 확대하면 돼요. 여러분의 부를 강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재벌이 저당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작업을 재벌과 거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모아서 저희 민생 파탄 재벌 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검찰 독재 민주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해고율 투기를 방조하며 국민 편이 아니라 일본 편입을 보여줬다. 홍범우 장군 군산 철거의 항일 의식을 지고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나아가려 한다. 올해 두 차례 북부 인근에서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는데 그 날짜가 기가 막히다. 2월 22일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이었고 8월 29일 그날 일제의 나라를 강탈한 북칠이었다. 한미 동맹의 목을 매며 선대타격 전쟁 불서밖에 모르는 윤석열은 내 이유가 2022년 12월 14일 용산에 이태원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시민분향소가 설치됐다. 이날 유가족은 공식 사과도 유가족 만남도 없었던 윤석열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윤석열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난 3월 7일 윤석열이 제3자 변제안을 들고 나오자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힘이 없더라도 힘을 합해서 윤석열 퇴장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같이 똑같이 합시다. 윤석열 퇴장.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한일 관계 개선에 목숨을 건 윤석열은 초조해졌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돈을 모아 대신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강력히 거부했고 윤석열은 법원에 1억을 맡겨놓을 테니 찾아가라 공탁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들도 기가 차서 공탁을 거부했고 정부는 법원을 상대로 공탁을 받으라는 소송을 걸었다. 내년 예산에 소송 비용까지 책정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건폭이란 오명 속에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건설노조 강원건설지구 3지대장 양회동 열사가 분신했다. 그리고 야사당 대표에게 피눈물의 유서를 남겼다.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주십시오. 온 국민이 윤석열의 퇴진과 악행에 치를 떨며 하루빨리 퇴진하길 바라고 있지만 과연 퇴진시킬 수 있을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진보 정당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지난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감이 깊은 상태에 야권 연대도 요원하다. 거리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퇴진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존재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도 편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 분열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검사 출신 100명 정도를
국회의원으로 밀어넣고 싶은 윤석열과 그 밀려나는 세력들 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여차하면 윤석열이 신당을 차리고 총선을 칠 수도 있다. 그렇다. 우리만 단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퇴진 투쟁을 만들어낸다면 윤석열 퇴진은 본궤도에 올 것인데 아직 여전히 죽 쏘서 대주는 거 아닌가 하는 불신이 존재하며 거리에서의 항쟁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촛불 정권을 자부한 전임 정권이 국민들이 요구한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반전 평화, 촛불 개헌을 완성하는 것으로 완전히 나아갔다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꼴은 안 가게 됐을 것이다. 촛불 개혁이 지지부진하자 검찰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지 못해 결국 검찰 쿠데타 우두머리에게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윤석열 퇴진운동은 완벽한 사회 대개혁을 약속하는 흐름과 같이 가야 하며 그 과정에 항쟁 지도자도 나오고 정권도 그 항쟁 속에 탄생해야 한다. 그래야 퇴진운동도 더욱 들이붙을 것이다. 2016년 촛불 항쟁을 다시 복귀해보자.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표결 당시 새누리당 198석, 야당 소속 172석이었다. 탄핵시키려면 200표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분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우리의 강력한 촛불 항쟁으로 새누리당 절반 가까운 6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국회 탄핵 후 마지막 고비가 있었다.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보수적 대법관들이 더 많았기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고 결과는 승리였다. 만약 이때 대법원이 탄핵을 기각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는 개헌을 선포하고 탱크와 군대를 광화문 앞에 집결시켜 총칼로 촛불을 진압했을 것이다. 국회 표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거리 항쟁이다. 압도적인 항쟁을 펼쳐야 역풍을 맞고 퇴진은 가능하다. 박근혜 탄핵 촛불을 불러온 마중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였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참사였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조직력과 전투력이 있는 대우가 자신감을 회복한 것은 민중총궐기였다. 10만 총궐기가 목표였는데 그날 14만 명이 넘게 모였다. 이때 맨 앞에서 밧줄을 잡았던 농민이 바로 백남기였다. 그리고 6개월 뒤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승리를 만들어냈다. 투표 전날까지도 10% 이상 새누리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다. 박근혜는 충격이 컸고 이때부터 급속한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2016년 7월 사드 반대 투쟁이 경북 성주에서 벌어진 것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성주 국민 2,000명은 한 달여간 매일 촛불 집회를 열어 황교안 총리에게 물병과 계란을 던지며 차량을 막고 감금까지 시켰다. 2016년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투병 1년여 만에 돌아가셨다. 정부의 압력을 받은 서울대병원 측이 사망 이유를 물대포에 의한 뇌인사가 아니라 단순한 병사라고 걱정했다. 전국에서 시신을 지키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모였고 스크럼을 짜고 경찰 침탈에 대비했다. 전국에서 후원 물품이 쏟아졌고 투쟁 열기로 들끓었다. 그리고 10월 말 정유라 말 사건이 폭로되며 항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촛불 항쟁은 그렇게 투쟁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시 총궐기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는 정권 퇴진 20만 총궐기다. 11월 11일 민주노총이 10만 이상을 결의했고 농민이 2, 3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날 한국노총도 10만 명이 서울로 상경해 별도의 대회를 갖는다. 서울이 비비지는 것이다. 지난 해고용수 투쟁에서 우린 윤석열에게 타격을 입혔다. 그 결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윤석열을 심판한 그 기세를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올가을 윤석열과 한판 뜨는 정권 퇴진 총궐기로 우리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 저희 큰아들이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나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 3명하고 거기 세계 음식의 거리에서 이제 뒤풀이를 하고 결제를 하고 나온 지 10분 만에 10여 분 만에 희생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준비한 글을 좀 읽겠습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의진의 아빠입니다. 참사 일주기를 앞둔 오늘날까지 400여 개가 넘는 우리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질문을 할 정도로 국제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카페에 내 물건을 놔두어도 안전한 나라, 밤에 혼자 산책해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경험하고픈 14개국 26명의 외국인도 같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조사 과정 속에서도 마저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단의 실무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며 반쪽짜리 조사로 종결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찾고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도 언제나 돌아오는 답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 아직 조사 중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도 왜 마약 수사에만 집중하였는지, 왜 현장에 있던 희생자들을 연고도 없는 타지의 병원으로 이송시켰는지, 참사 직후 왜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차리고 근조 리본을 뒤집어 폐용하도록 지시했는지, 맥박이 뛰고 있는 희생자들을 왜 병원이 아닌 체육관으로 이송했는지, 도대체 저녁 먹고 돌아온다던 가족이 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건지 아무도 설명하여 알려주는 이가 없었기에 특별법 제정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 동의를 호소했습니다. 노가내를 듯이 뜨거운 도로 위를 걸으며 복개를 끊어가며 타오를 듯한 아스팔트 위를 기어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용기내어 외쳐주신 힘내세요 그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관심과 연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8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이 결과 본회의 통과, 대통령이 제감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입니다. 행안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특별법 논의 자리에서 조차 참석하지 않았던 국힘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 수정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야당의 입법 폭주, 총선용 권모술수라며 참사를 정쟁화시키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국민들이 힘을 합쳐 추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쟁 법안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현실,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11월 중에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들의 영혼과 격려,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는 시선 하나면 우리는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삭제되고 있을 참사의 기록과 흔적들을 지키기 위해 또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가시밭길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여러분께서 두 눈 똑똑히 뜨고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유가족들과 연대하여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고 재난 참사로 인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참사를 만들기 위해 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는 그날까지 지금 잡은 손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10월 29일 저녁 5시에 서울광장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4개국 대사관에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생자분들에게
얼마나 품격 있는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할 차례입니다. 진실을 향해 싸움의 연대의 다짐과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지난 1년 동안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가가 빼앗아간 우리 아이들, 우리 희생자들의 목숨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 우리 김은기 유가족 분께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저희는 열심히 촛불도 들고 싸워야겠죠. 네,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글자만 3번 똑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도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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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1주기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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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발언은요. 네, 안녕하세요. 송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파 연대회 동지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12구 유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요일 전야제 그리고 또 일요일 12구 대회에 많은 우리 송파 시민들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힘껏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지역의 민주당 책임을 맡은 지가 한 2년째 되거든요. 특별히 오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촛불을 같이 들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민중이, 농민이 든 촛불로 탄생한 민주당 정권이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의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탄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그 점을, 그런 반성을 어떻게 제대로 그나마 역사가 더 나아가는 대로 그 힘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주제는 역사 왜곡인데요. 저는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게 이를테면 홍범도 장군을 예를 들면 그분이 단지 1868년 고종 시대에 태어나셔서 1925년 봉오동 전투를 일으키셨던 어떤 과거의 한 인물, 한 역사에 대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는데요. 같이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공화국을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방공, 군사, 기지를 물려줄 것이냐 내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잠깐 말씀드리고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즉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 그 철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1919년 우리 민중이 만든 대한민국, 우리 임시 헌장이 선언한 민주공화국제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방공 군사 기지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홍범도 장군이 우리 육사, 우리 국군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뿌리는, 그 배경에는 뭐냐면 국군은 미국과 일본이 그리는 방공 전초 기지로서의 국군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 영웅의 형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고종시대 태어났고 1925년에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고 그의 아내는 잔악한 일제의 고문에 희생당했고 그의 아들마저 독립투쟁에 산화한 그 홍범도 장군을 그들이 왜 철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 우리 임시원장의 3조는 모든 인민은 일절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는 저작과 출판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1919년 다시 말해서 이른바 미국이라든지 그런 서방 나라조차도 전 국민에게 평등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그 1919년에 이미 우리 민중들은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919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헌장의 인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민들이 누리는 기본권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었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 이른바 저들이 말하는 그런 이념 때문에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과연 지금 누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누구는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 영웅의 형상의 철거 문제는 단지 그 몇 사람들만의 특정 기념 조형물에 또는 과거에 대한 평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서 넘겨줄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호히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이 땅에 민중이 만든 대한민국이다. 그 누구도 사상의 자유라든지 그 누구도 국민의 기본권 바깥에서 배제돼야 되는, 그리고 마치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이 지향하는 그러한 국제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국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그리고 방공 군사 기지가 되는 그런 나라를 저는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송파 시민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12구 토요일, 일요일 많은 송파 시민들이 손잡고 우리 유가족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투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정권과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촛불을 드는 힘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우리 민주당 송기호 위원장님, 우리 민주당 저는 이제 진보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정권과 맞서서 역할을 다하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오늘 좋은 발언들 많이 듣고 노래 한 곡 같이 부르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마지막으로 또 구호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글자만 세 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왜곡, 친일 왜곡,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민중 총궐기 성사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퇴진시키자, 퇴진시키자, 퇴진시키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을 다 같이 오늘 같이 찍었으면 하는데요. 사진 촬영, 영상 하나만 하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모인 것도 인연이니 영상을 하나 구호를 외치면서 남기도록 하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앞서 틀어놨었는데 다시 광화문에서 영상을 좀 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다시 만나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광화문에서 같이 부르면서 오늘 촛불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납시다. 네.
다음은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네, 네, 퇴진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12구 시청에서 하면은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할까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10월 29일 일주기 시민 추모대회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네, 다 오시는 거죠. 그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촛불 끝내면서 다시 광화문에서 노래 함께 부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다음 달에 또 뵐 수 있을지 사실 광화문 내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함성 뜨거운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광화문 내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광화문의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함성 뜨거운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광화문의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네,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그 어떤 그 지나가는 주민이 3명인가 2명 정도가 막 욕을 하더라고. 막 거짓말 한다고. 근데 뭐 어느 지역이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주민은 또 신고를 했네. 또 시끄럽다고. 경찰관이 와가지고 여기 뭐 집회 신고했냐 그랬는데 다행히도 여기 성판 경찰서 또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정보관 여기는 이제 집회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곳. 약간 뭐 문화 축제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뭐 잘 해결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참여를 하고 저는 이제 또 돌아가는 중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방송하는 게 벌써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자, 뭐 다음이 또 언제 되지? 10월 29일 날 오후 3시인가 2시인가 같은 그때 이태원 무슨 거기 모여가지고 있다가 행진해서 시청 그 서울 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또 이제 5시부터는 시청에서 또 무슨 행사가 있나봐요. 저도 이제 갈 수 있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